예, 10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는 오늘 정렬하기 기능, 그리고 이제 필터 기능, 그리고 피벗 테이블 기능의 실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어서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 해찾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은 이른바 최적화 문제에 대한 최적 해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게 되는데, 일단 최적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뭘 좀 최적화했으면 좋겠다, 최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학술적으로 최적화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는 어떤 주어진 제약 조건, 우리 영어로 constraint라고 하는데, 어떤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특정한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목적이 되는 함수의 값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변수들의 값을 알아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총괄해서 최적화 문제라고 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경영학에서 중요시되는 경영 의사결정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최적화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글쎄요, 이번 학기 이제 같이 이미 듣고 있는 중이죠. 현대 경영과 기업가 정신, 이런 수업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목표하는 것, 기업의 목적, 목표, 뭐라고 배워요? 무엇을 최대화하는 건가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거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의 존재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적 함수의 값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사결정 변수의 값을 찾아내는 문제가 최적화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목적 자체가 최적화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니까,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익은 어떻게 결정되죠?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일단 물건을 많이 팔아야죠. 그죠? 매출액을 높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매출을 극대화해, 매출을 최대화해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매출을 발생시키더라고 하도 그 매출로 인해 유발되는 뭘 최소화하면 이익이 극대화돼요. 그렇죠.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면은 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은 매출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비용은 최소화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매출액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최대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유발되는 각종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 우리가 이제 최적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가 이렇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가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원료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이 원료들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얼만큼 생산해야지 매출액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다든가, 어떤 경로로 물건들을 배송을 해야지 각종 물류 비용이나 차의 기름값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최적화 문제의 사례가 됩니다. 이런 최적화 문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풀려고 하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엑셀에 탑재되어 있는 해찾기, 한국어로는 해찾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솔버라고 불러요. 이 솔버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최적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MS 엑셀이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솔버를 쓰기 위해서는 각종 제약 조건이나 목적 함수를 사전에 미리 엑셀의 워크시트 안에 함수나 수식으로 표현을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해찾기 대화 상자에서 요구하는 각종 조건을 입력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를 찾아서 자동으로 제공을 하게 되죠. 자, 엑셀의 해찾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간단하게 예제 통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엑셀의 해찾기라는 기능은 굉장히 고급 기능 중에 고급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아요. 안 쓰는 기능들을 굳이 미리
켜놓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해찾기 기능은 여러분이 별도의 설정을 통해서 켜지 않으면 디폴트로는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은 MS 엑셀을 실행시켜서 엑셀 안에 있는 해찾기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옵션부터 같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엑셀의 파일 버튼 눌러서 옵션 버튼으로 가서 여기 추가 기능 눌러서 이렇게 이동 눌러서 이렇게 해찾기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과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버전은 2019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오피스 버전 틀면 제일 앞에 탭들이 여러 탭들이 있는데 제일 앞에 무슨 탭이 있어요? 파일 탭이 있어요. 파일 탭이. 자, 파일 탭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 또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보 뭐 이런 버튼들이 쫙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뭘 클릭할 거냐면 제일 아래에 제일 바닥에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설정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옵션은 여기 나와 있는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자, 추가 기능 클릭. 자, 그럼 이제 오피스의 추가 기능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여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엑셀 추가 기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특별히 뭘 건드리지 않았으면 여기 엑셀 추가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해 봅니다. 자, 클릭 이렇게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요 화면 내용은 살짝 여러분들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추가적인 뭘 또 깔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뭐 분석 도구라든가 뭐 이런 거 보일 거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해찾기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해찾기 기능 쓰시려면 이게 체크돼야 돼요. 체크되고 이게 확인 눌러져 있어야 되겠죠. 확인. 네, 그렇게 하고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자, 변화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면 여기 홈, 삽입, 뭐 페이지 레이아웃 여러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탭을 한번 눌러봅니다. 데이터 탭 눌렀을 때 가장 오른쪽에 해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아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옵션을 눌러서 추가 기능 눌러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탭에 해찾기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찾기를 이제 활성화 시켰으니까 이 해찾기 기능이 어떻게 최적화 문제, 어떤 유형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X1이라는 제품과 X2라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X1은 하나를 팔면 $40씩 돈을 벌 수 있고요. X2는 하나를 팔 때마다 $30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는 X1 제품을 X1만큼 생산하고 X2 제품을 X2만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전체 매출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40씩 X1 판매량을 곱하면 X1의 매출액을 알 수가 있고 $30씩 X2의 판매량을 곱하면 X2 제품의 전체 매출액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A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매출액 G라고 한다면 G는 40X1 더하기 30X2가 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런 40X1 더하기 30X2를 내가 매출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최대화하고 싶어요.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1을 무제한 생산하고 X2를 무제한 생산하면 아마도 A 회사의 매출액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물건을 무제한 생산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그렇죠. 공장의 생산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료가 투입돼야지 만들어지는데 내가 원료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계가 있죠.
요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원료가 지금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X1과 X2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원료가 소요되는데 A라고 하는 원료가 X1은 1kg 하나 만드는데 1kg가 소요되고 X2는 1kg가 소요돼요. 똑같이. 그런데 이 회사는 A를 총 180kg만 갖고 있어요. B 원료의 경우에는 X1을 하나 만드는데 4kg이 소요되고 X2는 8kg이 소요되는데 B라는 원료를 A 회사는 1120kg만 갖고 있어요. C라는 원료도 소요가 되는데 A를 하나 X1을 하나 만드는 데는 9kg, X2를 하나 만드는 데 6kg가 소요되는데 C 원료를 전부 1440만 가지고 있어요. 최대. 그러면 각각의 원료 소요량이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요거는 A 원료 소요량, 요거는 당연히 B 원료 소요량이겠죠. 4x1 더하기 8x2니까. 그 다음에 C 원료의 소비량은 9x1 더하기 6x2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걸 다 더한 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료의 최대값. 그죠? 180보다 작아야 될 거고,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11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144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원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0개 생산을 안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 개로 생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X1과 X2 공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제약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나리오 형태로 A 회사의 제품 생산량 결정 문제를 주저리 써놨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정리한다면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S.T. 이렇게 써 있는 거는 subject to의 줄임말이에요. subject to 뭐뭐에 종속되어서 이런 의미니까 제약식이라는 의미죠. 예, 요 4가지가 요 5가지가 제약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 함수고 여기 이제 제약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요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면서 이 Z를 이 G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최대화해주는 X1과 X2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수학 문제가 주어지고 자 이제 연필과 종이를 줄 테니까 최대화시키는 X1과 X2 찾으세요. 그러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겠죠. 예. 요 문제를 만약에 손으로 풀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접근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활용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제가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약간 포인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을 써볼게요. 자, 일단은 제약 조건 1번 제약 조건 한번 봅시다. 1번 제약 조건을 보면 X1과 X2의 합이 18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릴 때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X축이 지금 X1을 상징하는 거고요. Y축이 X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X1 더하기 X2가 18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작다의 의미는 이따 해석하고 같다라고 해봅시다. X1 더하기 X2가 180과 같다. 이거를 요 그래프 안에다 표현한다면 요 일사분면 안에 표현한다면 자, X1 더하기 X2가 180이려면 X1이 0일 때 X2 얼마여야 돼요? X1이 0일 때는 X1이 0일 때는 X2가 180이어야 X1 더하기 X2가 180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X1이 0일 때는 X2가 180과 같아야 된다.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번엔 거꾸로 X2가 0이다 라고 하면 X1이 얼마가 돼야 돼? X2가 0이라고 하면 X1은 180이어야 하죠. 그래서 X2가 0일 때는 거꾸로 X1은 180이어야 하니까 요 점이에요. 그래서 요 두 점 0,180, 180,0 요 두 점을 선으로 쭉 연결한 게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따라 칠하고 있는 요 파란색 선이 되겠고요. 요 선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X1 더하기 X2는 180과 같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 직선이죠. 근데 우리의 제약 조건식에 따르면 180과 같아요? 180보다 작거나 같아요? 18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작다를 표현해야 되는데 작다를 표현하는 방향이 이 직선의 바깥 방향이겠어요? 안쪽 방향이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쪽 방향의 바깥쪽.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게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0,180이 아니라 185, 19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최대 180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으려면 요 직선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응? 안쪽으로 이렇게 예, 요 안으로 해당되는 영역, 요 영역이 뭐다? x1 더하기 x2는 18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작거나 같다. 요걸 표현한 그래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2번 제약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x1이 0이다 해 봅시다. x1이 0이다. 예. 그러면 x1이 0일 때 x2가 얼마여야 4x1 더하기 8x2가 1120이 될까요? 일단 같다로 놓고 해볼게요. 같게 될까요? x1이 0이면 x2는 8분의 1120일 때 8분의 1120일 때 요게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8분의 1120이면 얼마예요? 네.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40이 나와요. 그래서 x1이 0일 때 x2가 140이면 즉 요점이죠. 요점이면 요 2번식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x2가 0일 때 x1은 얼마가 될까요? x2가 0이라면 x1은 4분의 1120이 되겠죠? 4분의 1120이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280이 나와요. 280. 그래서 280,0이라고 하는 점도 지나야 되죠. 아까 마찬가지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요 직선은 뭘 나타내는 거다? 4x1 더하기 8x2가 1120과 같다를 나타내는데 2번 제약식은 같다가 아니라 뭡니까? 같거나 작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보다 이 안쪽 영역, 그죠? 요 안쪽 영역으로 들어와야 예, 요 2번 제약식을 우리가 충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3번 제약식을 해보면 x1이 0일 때 x2는 얼마다? 예, 계산해 보면 240이 나오고요. 자, x2가 0일 때는 x1이 얼마다? 9분의 1440인데 계산해 보시면 160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가파른 경사의 요 곡선, 예, 곡선이 아니지, 직선이죠. 예, 가파른 경사의 예, 지금 제가 따라 그리고 있는 요 노란색 직선, 요 직선이 바로 9x1 더하기 6x2가 1440이라는 걸 나타내는 직선인데, 우리는 이게 어때야 돼요? 또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으로 들어오는 영역, 예,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영역이 세 번째 제약 조건식을 만족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제약식이 이 세 개가 단가요? 아니죠. 4번 제약식, 5번 제약식이 있어요. x1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게 0이잖아요. 요게 이제 x1이 0일 때의 직선이니까 요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0보다는 x1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요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x1만 0보다 커요? 아니죠. x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2가 0인 걸 나타내는 직선이 요거죠. 요거 x1 직선이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죠? 윗방향으로, 이번에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저분하게 막 표현을 했는데 1번, 2번, 3번, 요게 4번, 요게 5번이에요. 예, 5번 했을 때 이 1, 2, 3, 4, 5번 제약식이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5개가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동시에 다 만족하는 영역이어야 예, 그 안에서 뭔가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5개를 모두 만족하는 영역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하늘색 빗금친 영역 있죠. 그게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제약식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을 이렇게 하고요. 이 영역을 우리 이 최적화 문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행 가능 영역이라고 불러요. 실행 가능 영역이라 함은 모든 제약 조건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해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실행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이 영역에 있는 수많은 값들의 조합 중에서 이제는 뭘 찾아야 됩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적해를 찾아야 돼요. 최적해를 함은 40x1 더하기 30x2를 최대화해주는 x1과 x2를 이 중에서 어딘가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접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접근을 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g가 실제로는 변수지만 어떤 하나의 상수, 예,
답을 내가 찾아서 어떤 상수로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g가 상수라고 한다면 요거를 식을 약간 변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y는 fx 이런 형태로 우리가 1차 식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x2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 x2가 y니까 y에 대응되는 거니까 x2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죠? 예. 일단은 요 40x1 넘기면 마이너스 40x1이 되고요. 양변을 3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x1 더하기 30분의 1 z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게끔 직선을 그려본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빨간 선, 여기 있는 두 번째 빨간 선, 여기 있는 세 번째 빨간 선이에요. 자, 보면 아까 이 실행 가능 영역에 보면 꼭지점이 자 0,0 꼭지점도 있고 0,140이라는 꼭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제약식이 만나서 생기는 요 B라는 점 80,100이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점 120,60이라는 점, 여기 D라는 점 160,0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요런 꼭지점들에 따라서 꼭지점들을 지나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어느 점을 지날 때 어느 꼭지점을 지날 때 가장 30분의 1g 이 30분의 1g는 뭐예요? x1이 0일 때 x2의 값이죠. x1이 0일 때 x2의 값인 30분의 1g가 가장 커지는 값을 갖는지를 알 수 있죠. 예, 여기 A점도 아니고 B점도 아니고 무슨 점? C점을 지날 때. D점을 지나는 건 따로 안 그렸지만 D점은 B점과 C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화 시켜주지 못하고 C점을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요 30분의 1g가 가장 최대화돼서 요 점을 지나게 돼서 계산해 보면 이게 220이 됩니다. 30분의 1zg가 220과 같아지는 지점을 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인 게 지나가는 위치가 요 C점인데 이 C점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30분의 1g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x1이 0일 때 x2의 값인 30분의 1g는 기울기를 마이너스 3분의 4로 했을 때 어느 점을 지나야지 최대화 돼요? C점을 지나야 최대화가 되더라. 그래서 요런 C점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 제품은 120개를 생산해야 되는 때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X2 제품은 몇 개를 생산해야 돼요? 60개를 생산할 때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은 거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쉽고 간단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풀었던 요 문제는 목적 함수 요 40x1 더하기 30x2라고 하는 식도 선형 함수로 되어 있는 식이었고요. 그리고 각종 제약식들도 모두 선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최적화 문제였어요. 이런 유형의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계획법 문제라고 해요. 선형 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 예. 여기서 이제 L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L이 선형의 줄임말이죠. 이런 목적 함수와 제약식이 모두 선형식인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그래프로 풀었는데 그렇게 풀지 않고 엑셀의 해찾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요 안에 수리적으로 이 최적해를 찾는 그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쉽게 찾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이 해찾기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예시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네, 우리 요거 잠깐 유지하고 엑셀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해찾기 1번 문제를 모델링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요것들은 이제 주어진 상수값이잖아요. x1의 가격은 $40, x2의 가격은 $30인데 x1을 그래서 얼마 생산해야 될지 x2를 얼마 생산해야 될지 나는 모르죠. 예, 모르고 근데 나는 뭘 최대화하고 싶어요? 매출액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자, 여기 수식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x1의 가격 곱하기 x1의 생산량,
X2의 가격 곱하기 X2의 생산량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매출액이 나오죠. 이 매출액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대화하고 싶죠. 근데 이걸 만드는데 A 원료, B 원료, C 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원료 제약식은 자 X1 하나 만드는데 1씩 필요하고 X2 하나 만드는데 1씩 필요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소요량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원료 보유량인 18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거는 B 원료 소요량입니다. 요 산식 보시면 B 원료의 소요량이죠. 이거는 B 원료 보유량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거는 C 원료의 소요량이죠. 요거는 C 원료 보유량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찾기를 위한 제약식에 넣어야 돼요. 자, 해찾기를 하려면 데이터의 해찾기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 해찾기의 목표는 뭘 최대화하는 거죠? 매출액을 최대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클릭해서 자, 어떤 변수? 요 변수, G라고 되어 있는 요 매출액을 선택을 해서 B9번 셀을 어떻게 해라? 최대화해달라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의사결정 변수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X1 생산량, X2 생산량. 여기 지금 노란색에 아무 값도 없는데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두 개의 값을 바꿔가면서 최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요 세 번째에다가는 뭘 입력하냐면 제약식을 넣는 건데요. 자, 추가, 제약식 추가, 제한 조건 추가. 첫 번째 제한 조건은 A 원료 소유량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A 원료의 보유량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다 됐으면 추가 누르는 거예요. 추가. 자, 그 다음에 B 원료 소유량은 B 원료의 보유량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제약식 추가. 그 다음에 C 원료의 소유량은 C 원료의 보유량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X1과 X2는 둘 다 이렇게 둘 다를 할 거면 이렇게 범위로 설정해도 돼요. X1과 X2는 둘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추가. 다 입력했으면 취소 이렇게 누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제약 조건이 총 5개가 있었잖아요. 1번 제약 조건, 2번 제약 조건, 3번 제약 조건, 그리고 4번, 5번 제약 조건은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모든 X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실 우리 따로 이렇게 옵션 줬기 때문에 체크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뭐 체크 일단 해놔도 관계없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순 LP,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 여러 해법이 있지만 우리는 단순 LP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설정 다 끝났으니까 한번 해를 찾아볼게요.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프로 엄청나게 고생해서 X1은 120, X2가 60일 때 최적해라는 걸 알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찾기. 하나, 둘, 셋, 클릭. 그러면 순식간에 해를 찾아주죠. 그죠? 그래서 X1이 120일 때, 그리고 X2가 60일 때 매출액 G는 얼마가 된다? 6,600이 되더라. 자, 여러분 기억나요? 아까 우리가 찾은 최적해가 30분의 1J가 220과 같을 때 최적해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G는 얼마여야 돼? 220 곱하기 30이 되어서 계산해보면 6,600이 돼야 되잖아요. 이 엑셀은 정확하게 6,600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X1을 120 생산하고 X2를 60 생산할 때 이 G가 6,600이 돼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를 엑셀의 해찾기가 이렇게 해법을 찾아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찾기에서 할 수 있는 또 이제 중요한 다른 유형의 문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방금 봤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제약 변수, 어떤 의사결정 변수 값이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은 없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여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슈퍼연세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4세 확장을 위해서 신규 점포와 중간 저장 설비를 신설할 계획으로 155억 원의 총 자금을 확보하였대요. 근데 신규 점포는 하나를 짓는데 10억 원이 소요돼요. 근데 한번 짓고 나면 한 달에 3천만 원 돈을 벌 수 있어요. 저장 설비, 중간 저장 설비는 한 개를 건설하는데 30억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지으면 7,200만 원 수익을 얻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읽고
우리 돈 계산 빨리 하는 똘똘한 친구, 앞으로 나중에 돈 잘 벌 수 있는 친구들은 금세 감으로 딱 알아야 돼요. 점포를 짓는 게 유리해요, 저장 설비를 짓는 게 유리해요. 예, 뭐가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죠? 예, 한 번에 딱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설 비용이 하나는 10억 원, 하나는 30억 원이에요.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죠. 그러면 최소한 저장 시설이 신규 점포와 동일한 수익률을 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줘야 돼? 얘가 3천만 원 벌어주니까 곱하기 3인 9천만 원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벌어준대요? 7,200만 원 벌어준대요, 저장 설비가. 그러면 저장 설비를 짓는 게 매출을 올리는 데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불리하죠. 예. 점포를 많이 짓는 게 가장 최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점포로 150억 원어치를 다져라, 이게 이제 답일 텐데, 그렇게 쉬운 문제면 이제 문제가 아니죠. 경영층에서는 저장 설비가 수익성이 없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최소 하나 이상은 저장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포를 많이 지으면 돈 버는 건 알지만 점포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신규 점포는 5개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한다는 게 이 상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앞에처럼 수리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X1은 신설 점포의 수라고 하고 X2는 신설 저장 시설의 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X1은 4개인데 뭐 X2는 뭐 3.5개를 짓는 게 최적이다라고 결론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3.5개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죠, 그죠?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X1과 X2는 반드시 정수여야 하죠, 정수여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는 뭐 운 좋게 X1과 X2가 둘 다 정수로 나오긴 했지만 처음부터 어떤 정수의 제약을 두고 문제를 풀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이 정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수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정수계획법의 풀이 과정은 조금 더 고난이도의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정수에 대한 의사결정 변수가 반드시 정수값을 가져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학년이 되면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콕 집어 얘기하자면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에 봄학기에 개설하는 과목이에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예제로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우리 엑셀의 해찾기가 이런 정수여야 하는 문제들도 답을 찾아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예제를 모델링을 해보면, 자, 우리는 목적함수 G가 매출액이 되는 거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최대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신설 계획을 짜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변수는 2개죠. X1은 신설 점포의 수, X2는 신설 저장 시설의 수라고 했을 때 목적함수 G는 3000X1 더하기 7200X2. 왜냐하면 X1은 하나 질 때마다 3천만 원씩, X2는 하나 질 때마다 월 7200만 원씩 돈을 벌어주니까 이렇게 3000X1 더하기 7200X2를 합친 거, 이게 이제 목적함수 G가 되고요. 이 G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맥시마이즈 해야 되죠. 제약 조건을 보면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총 자금이 155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x1 더하기 30x2는 155억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왜냐면 x1은 하나 짓는데 10억 원 들고 x2는 하나 짓는데 30억 원씩 소요되니까 이거 이제 더한 게 총 소요액이죠. 총 소요액은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총액인 155억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신규 점포는 5개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X1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 창고는 하나 이상은 졌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X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1과 X2는 음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동시에 정수이기도 해야 돼요. 요거를 복잡하지만 최적해를 찾으면 X1이 3개이고 X2가 4개일 때, 요 최적의 월간 예상 총이익은 3억 7,800만 원이 되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 근데 요 정답을 원래는 되게 어렵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엑셀의 해찾기가 과연 이 정답을 잘 찾아내는지를 마찬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찾기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찾기 문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죠. 신설 점포 횟수는 여기다 B3에다가 넣고 신설 저장 시설의 수는 B4에다가 넣을 거고요. 기여이익이 각각 3천만 원, 7,200만 원이니까 월간 예상 총이익은 이렇게 되겠죠. 요 점포수만큼 3천만 원을, 요 저장 시설수만큼 7,200만 원을 곱해서 더해준 것이 월간 예상 총이익이고 우리는 이것을 최대화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건설 비용이 달라요. 점포는 10억 원이 들고 저장 시설 30억 원 드는데 그러다 보면 총 소요 비용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예, 점포수 곱하기 점포 건설비, 저장 시설수 곱하기 저장 건설비 해서 총 소요액은 155억 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B3 그대로 가져왔어요. B3가 뭐예요? 점포의 수죠. 점포의 수는 5개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시설의 수, 이건 B4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B4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게 이제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 요 두 개의 값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한다. 0보다 큰 정수여야 된다.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이제 해찾기를 이용해서 제약 조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화해야 될 대상은 어떤 변수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월간 총 이익을 선택해서 B9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찾아야 되는 변수는 요거 두 개죠. B3, B4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최적 의사결정 변수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데 제약 조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제약식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소요되는 자본의 총액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55억 원. C1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추가. 최대 가능한 점포의 개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 최대값 5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추가. 최소 저장 시설수. 요거죠, 요거. 최소 저장 시설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1보다 C16번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추가.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변수값, 점포의 수와 저장 시설의 수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추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정수여야 한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정수여야 한다 조건 없이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최적해가 나오는지. 자, 그냥 단순 LP를 해가지고 최적해 해가지고 그냥 찾아볼게요. 해찾기를 클릭 이렇게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그냥 정수계획법을 안 돌리고 선형계획법을 일반적으로 돌려버리면 최적해가 이렇게 나와요. 점포는 5개를 짓고 저장 시설수는 3.5개를 지으래요. 근데 3.5개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죠. 이거는 실행이 불가능한 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요거 이렇게 두 개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해찾기에 옵션을 추가하는데 이번엔 어떤 옵션을 추가할 거냐? 자, 옵션 추가, 제약식 추가인데 요 두 개의 값 B3, B4가 반드시 뭐여야 한다?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 넣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넣는 거냐면, 자, 여기 부등호 이렇게 클릭해 보면 세 가지 말고 밑에 int라는 것도 있고 bin이라는 것도 있고 diff라는 것도 있죠. 이 중에 int라고 하는 게 정수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bin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는 정수인데 0 또는 1, 바이너리 인티저, 둘 중에 하나 0 또는 1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게 bin이고요. DIF는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가 DIF예요. 디퍼런트한 값을 가져야 된다가 우리는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수여야 한다만 있으면 되죠. 정수여야 한다. 추가. 자, 그러면 아까와 달리 이제는 B3, B4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자, 근데 정수 조건을 추가하고 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 LP에 옵션이라는 거 아까 안 눌렀는데 옵션 눌러보면 가끔씩 요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껏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는데 요게 정수 제한 조건 무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수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값이나 막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음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한 조건 무시 안 하기로 했죠. 자, 무시하지 말고 정수인 조건에 맞춰 찾아라. 단순 LP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해찾기 클릭 이렇게 하면 아까는 5와 3.5가 최적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점포의 수를 3개,
저장 시설 수를 4개를 할 때 3억 7,800만 원이 돼서 월간 예상 총이익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여기 나와 있는 정답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원리로 이 엔진이 이걸 찾는 거지? 이거는 조금 궁금함이 남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들과 함께 묶어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BA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개론 수업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엑셀에 모델링을 하면 이걸 풀어주는 해찾기란 기능이 엑셀 안에 탑재되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라고 제가 도전 과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유통망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통망으로 얼마만큼씩 유통해야 될지, 생산해야 될지를 이제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단위당 이익이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광고비와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시간, 인건비죠. 우리 맨먼스라고도 하는데 맨먼스가 아니라 이건 시간이니까 맨아워예요. 맨아워. 사람 그 근로자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의 총액, 광고비 예산의 총액은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판매 소요 시간의 총 자원의 합은 1200시간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게 이제 총 생산량일 텐데 이 총 생산량은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600개를 넘으면 안 돼요. 나는 그 이상의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의 정책으로 인해서 X2에는 최소 100개 이상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할 때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X1과 X2와 X3의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엑셀의 해찾기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내드리는 이번 주 도전 과제가 되겠어요. 이 도전 과제에 대한 정답은 우리 줌 수업, 요 해당 주차 줌 수업 때 같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주차 2강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남은 내용들은 우리 10주차 3강 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마지막 강의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2강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